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률 행위의 해석을 좀 보겠는데요. 요 법률 행위의 해석은요, 여러분들, 법률의 해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법률 해석은 뭐냐면, 요거는 법전 있죠. 법전에 나온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데,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사 표시가 재료가 돼서 법률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 표시 2개면 계약, 법률 행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를 좀 보면요. 자, 여러분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짜 같은 거를 많이 만들죠. 그죠? 저는 달걀도 가짜로 만든다는 거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달걀 같은 경우에 막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래서 못 먹는 거래요. 근데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달걀이 가짜가 많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시장에 딱 가죠. 그럼 시장에 딱 가면은 이 달걀 진짜야? 이 달걀 진짜야? 이러고 꼭 확인하고 달걀을 산대요. 근데 달걀도 일종의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알 진짜? 그런다. 뭐라고요? 알 진짜? 이거 진짜야? 이 달걀 진짜야? 알 진짜? 니하오? 알 진짜? 그런다고. 뭐라고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알 진짜. 자,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글자 딴 거. 알 진짜. 요게 알면 진의로 해석하는 거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이따가 내용을 알면 그냥 알 진짜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걸 이따가 배우겠는데, 여기 우리가 예를 들 옥토인 엑스토지는 유효인데 자갈밭은 Y는 무효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나 요거에 대한 내용이나 요 두 토지 모두 착오에 의한 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사자 확정의 문제도 우리가 어디에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본다 그랬죠. 법률 행위의 해석에 당사자를 확정짓는 문제가 포함을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요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좀 보기 전에 용어가 이게 처음에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듣고 읽으면 정말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완전히 정말 이런 헛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 우리가 방금 전에 법률 행위의 해석이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의사 표시가요, 사실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사와 표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의사를 우리가 진의라고 그냥 생각해요. 진의가 뭐야?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표시는 이거에 대한 말이라든가 어떤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싶어. 그럼 저 택시를 타고 싶다는 게 자기의 진의야. 자기 진의. 그럼 택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서 택시하고 택시를 부르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요게 표시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의사 표시는 택시를 타고 싶다는 진의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표시로 놓였어요.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하려는 의사 표시 중에 청약이 이 건물을 사고 싶다는 건데, 자, 이 건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내 진의인 거야. 그럼 이 진의에 대한 표시는 뭐예요? 그렇지. 계약서에다가 이거를 살 거야, 얼마 주고라고 쓰는 행위 있죠? 그게 표시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어렵게 적어놨어. 근데 이렇게 의사랑 표시랑 해도 어려운데,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하면 진의는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는 표시상 효과 의사. 그러니까 효과 의사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지. 요게 표시야, 표시. 이게 내심이 뭐예요? 이게 의사이면서 진의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지금 요 법률 행위의 해석에서는 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좀 보면, 의의는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명확히 말하고 결국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게 법률
법률 행위의 해석이에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거. 법률 해석이랑은 다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해석 대상은, 자, 이제 봐봐요. 아까 의사 표시는 의사가 지인이라고 해서 지인이하고 요거를 나타내는 표시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의사 표시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이라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요게 진의, 즉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표시 행위가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는 진의와 표시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2번은 조금 이따가 볼 거고, 법률 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내심적 효과 의사 괄호.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 의사.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진의라고 했죠. 진의. 그리고 요거는 표시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봐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제 진의와 표시를 좀 더 진의와 표시를 해석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을 보는 남자가 상대방이고, 이제 선을 보는 여자가 이제 표의자가 될 건데, 둘이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주선자가 누구냐면 A라는 주선자가 있어요. A라는 주선자. 근데 이 A라는 주선자가 이 둘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국밥이 먹고 싶어요 라고 표시를 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표의자죠.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가 국밥이 먹고 싶다고 말로 표시를 했죠. 아, 그러면 이 여자가 국밥이 먹고 싶은가 보네 라고 해서 국밥을 사줬대요. 우리가 이렇게 표의자가 국밥이 먹고 싶다고 한 것을 그대로 국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어떤 정보도 없이 국밥 먹고 싶다니까 그냥 국밥 사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이 끝나고 나서 이 주선자가 이 선본 여자한테 야, 어땠니? 남자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야, 좀 다른 남자 좀 소개시켜줘라. 지금 남자한테 내가 국밥을 사달라고 했더니 선본 여자한테 정말로 국밥을 사주는데 내가 소머리 국밥이면 좀 용서가 되겠는데 시래기 국밥을 사주더라. 아, 이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선자가 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시래기 같은 놈인지 몰랐어. 내가 다른 놈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A가 얘한테 막 시래기 같은 놈 막 욕했겠지. 그래서 다른 남자를 수배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야, 있잖아. 얘가 착해가지고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국밥이나 다른 거 라면 먹고 싶다 그래도 국밥이나 라면 같은 거 사주지 말고 얘가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꼭 사줘야 돼 라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한테 이 정보를 미리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국밥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남자가 주선자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국밥 사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국밥이라뇨. 오늘 선본 자리인데 제가 스테이크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스테이크를 사줬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인 남자가 표의자인 여자가 국밥이라고 표시했지만 이 여자의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얘 진의, 스테이크가 먹고 싶은 진의를 가지고 해석한 거야. 그렇지. 진의를 가지고 해석한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연적 해석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자연적 해석이란 진의는 있잖아요. 누구를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의는 포의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국밥이 아니라 스테이크. 그러니까 요 진의는 표의자를 위주로 해석하는 거고
요 표시는 표시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 표시가 난 대로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을 위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둘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 있죠. 이 계약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거를 주로 이런 규범적 해석을 많이 하겠어요? 자연적 해석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가 난 대로 하는 규범적인 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표시. 얘가 말한 이 표시 있죠.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원칙인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어떻게 해. 그죠? 어느 경우,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게 이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의 진의를 특이하게도 원래는 보통 계약할 땐 모르지만 진의를 알고 있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니까 알진짜지, 알진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를 해석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요 표시를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 그죠? 특수한 경우란 게 어떤 거야? 진의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는 자연적 해석으로 간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 자, 다른 예는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에 팔고 싶었냐면 960만 원에 팔고 싶었어요. 960만 원에. 자, 그래서 960만 원에 팔고 싶었는데 이 매수인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960만 원하고 9자고 6자고 690만 원으로 실수로 적은 거야.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봐봐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화가가 요 그림을 가지고 요 매수인 A라고 했을 때 A하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야, 나는 정말로 960만 원 받아야 된다라고 그 전에 충분히 다 얘기를 해서 이 화가의 진의가 960만 원으로 팔지 요 상대방인 매수인이 알고 있죠. 그러면 960만 원이라고 썼더라도 690만 원이라고 썼더라도 960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요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앞에 6개월 동안 이런 내용 없고 화가랑 둘이 처음 만났어. 근데 화가는 속으로 960만 원으로 팔고 싶어 하는데 지가 실수로 690만 원으로 그냥 적죠. 그러면 얘 속마음인 960만 원을 알 턱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규범적 해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더 일반적이야? 이게 훨씬 일반적이에요. 이 사람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한다. 오케이? 자, 이제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봐봐요. 이제 요거 한번 해석을 저하고 같이 하면, 자, 교재 40페이지예요.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요거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라는 게 요게 진의거든요. 진의를 밝히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 여기서 그것이 뭐야? 그것이 진의죠, 진의. 여기 적어 놓으세요. 진의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건 불가능해. 왜? 진의는 그 표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의사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자, 요거. 자, 그 의사의 객관적 표현. 요게 뭐예요? 요게 표시지, 표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뭐예요? 표시죠, 표시. 표시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자, 그럼 결국 이 법률 행위의 해석이란 거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의사는 우리가 내심의 효과 의사인 진의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표시를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결국 의사 표시 중에서 어느 거를 해석하는 거야? 표시를 해석하는 거라고요.
표시를. 의사는 왜?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속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법률 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자, 괄호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그러면 이거를 좀 쉽게 고치면 법률 행위의 대상은 의사 또는 이게 뭐예요? 진의가 아니라 뭐다? 표시이다. 요렇게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쉽죠? 그러니까 여기 막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적어놔도 간단하게 진의하고 표시 두 개로 뭐 고쳐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이 4번 문장을 한번 보면 진짜 시쳇말로 토가 나옵니다. 이거 어떤 판사가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이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의사 해석에 있어서 당사의 진정 의사 알 수 없다면 의사 표시로 추단되는 효과 의사 즉 가지고 있던 누가 맨정신에 이렇게 얘기하냐고. 폭탄주 한 10잔 정도 쳐 드셔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게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 쉽게 한번 풀어 드릴게. 의사 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이게 뭐야? 진의를 알 수 없다면 진정한 의사가 진의죠. 알 수 없다면 의사 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자, 여기 괄호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그러니까 이게 뭐야? 표시야, 표시이다. 즉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거 다 그러니까 즉 표시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 의사 괄호. 요건 뭐예요? 요거는 진의죠, 진의가 아니므로 자,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요게 뭐예요? 진의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 표시. 진짜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친 거지. 판사가 이 정도 되면은 뭐 그 전날에 폭탄주 한 10잔 마셨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 아무튼지 간에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읽기가 되게 쉬워. 봐봐요. 의사 표시의 해석이 있어서 진의를 알 수 없다면 의사 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즉 표시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표시이고 진의가 아니므로 진의보다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요 알 수 없다면이 키포인트예요. 왜? 진의를 알 수 없을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표시를 해석하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조금 이제 이거는 술 취한 판사의 언행이고 조금 더 요 4번을 쉽게 두 개를 풀어서 쓰면 1번, 2번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봐봐요. 자, 의사 표시 해석에 있어서 비추고 진의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를 해석해? 진의, 내심적 의사, 여기 위에다 진의를 해석해야 한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죠? 알진짜라고. 옆에다가 요거 알진짜라고 적어놔. 알진짜. 니하오, 알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인 자, 이제 모르면 뭐 가지고 해석해야 돼? 그때는 외부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 여기 밑에 뭐야? 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 규범적 해석.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 외표규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앞글자를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서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앞글자를 안 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공시법 3개인데 앞글자를 이 3과목 다 합쳐봐야 끽해봐야 한 뭐 20개도 안 나와요. 20개가 뭐야? 한 15개에서 10개 뭐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나오는데 앞글자를 제가 일부러 안 따는 이유가 2차 과목 중에서 앞글자 따는 과목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뇌를 그런 데도 좀 쓰세요. 아셨죠? 저는 앞글자를 안 따고 최대한 적게 앞글자를 따게 만들어 드려요. 아무튼 자, 됐어. 자, 요 이제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볼게요. 41페이지.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이 봐봐요. 자, 자연적 해석은 요거 옆에다가 적어놔야지. 뭐라고? 그렇지. 알진짜라고 적어놔. 알진짜. 알진짜. 표의자의 입장에서 왜? 진의를 표의자, 국밥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진의를 가지고 있는 표의자,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의 입장에서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기 위한 해석 방법이다. 표의자 입장 밑줄.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문자 언어적 의미에서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 효과에 문자 언어적 이딴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표의자의 입장에서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리고 표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는 진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진의를 그대로 해석해서 뒤에 배울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적용 범위는, 자, 보세요. 자연적 해석 방법은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는 말은 이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의만 가지고 파악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신분행위도 진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 신분행위는 무슨 친자 관계라던가 뭐 이게 부부 관계라던가 그런 거죠. 그럼 위장 결혼 그런 거 해봐도 어떻게 해요? 무효로 하고 어떤 거, 그렇죠? 진의를 가지고 따져야 돼. 신분관계야말로 철저하게. 그리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요 세 가지,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요 두 개를 규범적 해석에서는 요 두 개를 절대 써먹을 수 없어. 요 두 개만큼은 뭐 어떻게 돼? 진의를 파악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 두 개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규범적 해석에는 요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게 별표.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자, 요거는 뭐냐면은 표시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진의 있죠. 진의에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되게 간단한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표시, 오표시는 무해, 진의를 해할 수 없다는 의미라 그랬죠.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요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이 을이 농사 지으려고 X 토지를 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게 의사가 일치를 한 거야. 원래 이 갑이 Y 토지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이건 자갈밭인데 이 을이 갑하고 X 토지를 사자고 했고 갑도 X 토지를 팔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의사가 합치를 했죠.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깜빡 뭐라고 썼냐면 Y 토지에 요 지번이 서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가령 요게 1번지고 요게 2번지 붙어 있는데 2번지로 둘 다 계약을 잘못 쓴 거야. 그러면 얘네 둘 다 진의는 뭐예요? 진의는 X 토지였지만 계약서에 있는 표시만 요걸로 잘못됐죠. 그죠?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등기소에 가져가면 등기소에선 당연히 계약서에 2번지로 적혀 있으니까 Y 토지에다가 1번 여기 갑의 토지였다가 2번 소유권 이전이 을 앞으로 됐어요 라고 요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지 X 토지에는 안 돼 있더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야. 이러면은 과연 이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그거를 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 계약서를 비록 여기다 줬어. 표시를 잘못해서 오표시가 Y 토지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갑과 을이 이전에 X 토지를 팔겠다고 서로 합의를 완전히 맺었죠. 이 진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X 토지는 유효고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이거는 비록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요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계약서를 잘못 써서 표시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얘네 둘이 합의를 했다니까요. 요걸 팔기로. 근데 잘못 쓴 거지. 표시만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그러면 이게 유효고 요 Y 토지는 무효니까 이제 이 Y 토지는 을이 어떻게 해? 다시 돌려줘야 돼. 갑한테. 그죠? 다시 돌려줘야 되고 갑은 이제 X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좀 얘기하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을은 X 토지를 갑한테 소유권 이전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갑은 을한테 X 토지를 이전해주고 자기가 엉뚱하게 넘겨줬던 Y 토지는 자기가 다시 받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갑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갑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에 요 토지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X 토지나 Y 토지 모두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진의가 합치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아예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아무튼 X 토지건 Y 토지건 간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요게 무효의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요거를 병한테 요 자갈밭을 만약에 팔았죠. 을이.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요 Y 토지가 무효니까 무권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리자인 을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는 거야. 요 Y 토지를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Y 토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딱 요거 5개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4개만 알면 돼요. 요 4개만 알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이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 토지를 목적으로 했는데 Y 토지로 표시했대. 그런 경우에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비록 X 토지와 별개인 Y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게 중요해요. 여기 밑줄. X 토지의 계약은 유효, Y 토지에 대한 계약은 무효. 그러니까 요거 옥토가 무효고 자갈밭이 무효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죠. 어떤 권리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매수인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Y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X 토지. 뭐 이유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쌍방의 의사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고, 두 번째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Y 토지의 매매 계약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요 사실만 중요해. 이유보다도. 자, 그 다음에 5번째. Y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제3자인 병이, 자, 봐봐요. 제3자인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Y 토지에 대해서 됐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요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을 규범적 해석으로 이게 많이 합니다. 근데 봐봐요.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게 계약이거든요. 규범적 해석에 의하면 원칙인데, 따라서 아까 나왔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신분행위, 그리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이거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안 된다고요. 신분행위는 아까 요거 뭐라 그랬어? 요게
압도적으로 진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1번, 2번 요거.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 당사자의 확정도 법률행위 해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좀 실제로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대리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명인 말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름을 잘 알아도 돼요, 이름을. 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요게 전세권 설정자예요. 집주인이야,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그리고 요 행위자가 실제로 이제 전세권을 갖고 살려는 사람이야.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의 건물에 살려고 하는데, 이 행위자가 요 상대방의 건물에 전세 살려고 하는데, 전세하려면 요 전세금을 맡겨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맡기면 분명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요 전세금에다가 가압류 걸 것 같아서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명의는 누구 앞으로? 명의는 명의인 앞으로, A라고 하자고요. A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실거주를 자기가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계약서에 누구 앞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명의가 계약서상 A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현실에서도 이런 일 많이 벌어지는데, 가령 가족들이 와가지고 한 가족이 사는데 어떤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사실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아들 명의로 뭐 전세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죠. 그런 계약을 해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이거를 아버지한테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이 명의자인 아들한테 돌려줘야 되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대방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때 계약할 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이거 이 사람한테 돌려주자니 나중에 이 명의인이 와서 뭐라 그럴 것 같고, 그죠? 명의인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내가 여지껏 살고 있었잖아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사자를, 즉 요 전세금을 누구를 줘야 될지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당사자를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만약에 행위자,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는 행위자하고 상대방이 서로 의사가 일치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계약했을 때 당시에, 야, 이 계약금은 나를 돌려줘, 나중에. 내지는 확실하게 그냥 명의인한테 줘버려. 나한테 혹시 들어오는 동안 다른 놈이 또 가압류 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서로 의사가 일치가 되면은 그 의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계약할 때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얘네들이 뭐 문서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문서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해. 뭐냐면 이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상대방은 아무래도 계약서상의 명의인한테 전세금을 줄라 그러고, 행위자는 만약에 자기한테 달라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건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냐면 이 합리적인 상대방의 입장에, 누구의 입장에, 지금 시험에는 상대방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행위자를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행위자를 집어넣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얘기. 그래서 요거는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개를 더 볼 건데, 자, 방금 봐봐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있지. 자, 여기 행위자 뭐예요? 행위자. 자, 예로서 이거 예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행위자는 아까 누구였어요? 얘 실거주자, 그죠? 근데 시험에는 행위자 상대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실거주자. 상대방은 집주인, 이렇게 써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라고 쓰는 것보다 집주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냥 밑줄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던 간에 진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으로 가면 돼. 자, 근데 실거주자인 행위자와 집주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절의 구체적인 재반선을 토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딴 건 필요 없어. 이런 말 같은 건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한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결국 누구? 여기 동그라미. 상대방이야. 이 자리에 행위자가 그럼 틀리겠죠.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볼게요. 자,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뭐냐면, 자,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밑줄 보세요.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대. 의사가 일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갑하고 을이 서로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이 갑이 A라는 대리인을 보내서 을하고 같이 계약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을이 알았어 라고 이렇게 의사가 일치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A가 대리권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대리권이 있건 없던 간에 계약 내용은 둘째치고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대리인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당사자는 갑과 을로 확정이 된다고요. 얘 대리권하고는 무관하게 얘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로 해 서로 일치했으면은 당사자는 요 서로 본인과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볼게요. 자, 요 쌍괄호 3번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쌍괄호 동그라미 2번하고 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경매 있죠, 경매. 경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A라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B한테 야 이거 네 명의로 사나 라고 해서 B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그런 경우에는 비록 A가 돈을 B한테 대줬다 하더라도 경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 경우에는 요 B가 집주인 된다고. B가. 자, 읽어볼게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 얘가 B죠.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A죠. A, 돈 대준 A를 위해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명의인에게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매매라면 상황이 틀려지지만 이 경매는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국가에서 공법에 의해서 탁탁탁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의인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았으면 명의인 앞으로 가는 거지 돈 대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요거는 보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실명 확인이 여기 또 실명 확인. 이런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예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금 계약을 체결했어요. 실명 확인 사실이 또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 자, 이거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뭐냐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통장에 돈을 저금하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B한테 맡겨가지고 야, 네 명의로 개설 좀 해라고 이렇게 B 앞으로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설을 할 때 실명 확인을 B 앞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요 예금 명의자를 예약 계약의 당사자, 실명 확인을 한 B를 당사자라고 보는 겁니다. 실명 확인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경매도 뭐예요? 경매라는 절차에서 돈을 누가 됐던 간에 이름이 적힌
등기부에 등기가 된 그 사람이 그 집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실명 확인이 되면 누가 돈 대줬다 하더라도 요 예금주가 요거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두 개.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그냥 안 읽어봐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 요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알진짜하고. 자, 1번. 핵심 체크 볼게요. 교재 43페이지입니다. 자, 법률 행위의 해석의 대상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내심, 아니죠. 내심, 요게 진의잖아. 법률 행위의 대상은 진의가 아니라 표시라 그랬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죠. 이거 틀렸네. 의사 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인 진의를 상대방이 아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해야 되죠. 아는 경우에도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아니죠. 아는 경우에는 표시, 요게 표시 아닙니까? 표시. 표시가 아니라 진의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틀렸고.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사. 그렇죠.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요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포인트. 자, 알진짜. 진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의 원칙. X는 유효, Y는 자갈밭은 무효. 그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확정은 우리 판례를 좀 봐야 돼요. 아까 그 전세금 가지고 했던 그 행위자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 그리고 경매, 그 다음에 실명 확인, 그 내용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